안녕하세요. 장건중 2학년 학생들. 자, 오늘부터 우리 역사 온라인 학습이 진행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6시간, 오늘 거 포함해서 6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역사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특히 이번 수업 시간 내용에서는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등교인 2주 후 때 수행평가를 실시할 건데, 그때 관련된 내용을 이번 수업 때 하고요. 참고로 이번 수행평가는 오픈북이 아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온라인 수업을 성실하게 이수하셔야만 수행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이번 수업은 더더욱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몽골과 관련된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약간의 맛만 보고 수업을 마쳤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기 고려 무신집권기입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이 시기에 국제 정세가 크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고려 역시 또 한 번 큰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 몽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려 전기 때 거란 여진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는 세력인데요. 자, 이 몽골 세력 징기스칸이라고 불리는 영웅을 맞이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과서는 징기스칸이 아니라 아마 칭기즈칸인가 그렇게 적혀 있을 건데 외국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칭기스칸을 쓰든 칭기즈칸을 쓰든 징기즈칸을 쓰든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비슷하게만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몽골 부족을 통일해서 몽골 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를 성립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 알고 보니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족 형태로 나라가 흩어져서 생활했기 때문에, 즉 분열 상태로 생활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막상 통일을 하고 보니까 이 몽골인들이 기마병을 중심으로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라는 거지. 특히 또 이 징기스칸이 괜히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싸움을 또 무지하게 잘하는 영웅이었기 때문에 급격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번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그때 당시 넓혔던 영토가 다른 정복왕들의 영토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영토가 막 팽창하던 시기에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국의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진 세력과 사대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비록 북진을 포기한다는 좀 이러한 굴욕적인 면모도 있었으나 어쨌든 이 금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 금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몽골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금나라 대 몽골 제국 갈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재밌는 건 이 금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 내부가 불안정해지고 감시를 못하게 되니까 이 금나라에게 지배를 받던 세력들 다른 기타 작은 민족들이 다시금 뭔가 부활하려는 다시 세력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가장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거란입니다. 왜냐하면 거란은 이전까지 요나라라고 하던 원래 금나라 이전에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 다시금 자신들의 나라를 부활시켜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즉 거란이 요나라를 복구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생각보다 나쁜 전략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란 입장에서는 금나라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몽골과 금나라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고 그 혼란한 틈을 타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면 중국의 일종의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 고려가 예전에 송, 거란, 고려 이렇게 삼각관계를 통해서 나름의 국제정세에 안정을 가져왔듯이 요 나라도 약간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요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훨씬 전에 하필 금나라가 멸망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때 몽골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김에 이 중국 북부 일대 우리가 이제 장악해야지 딱 보니까 나대고 있는 거란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란 요거 봐라, 요 꼬맹이들이 하면서 이제 이 거란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거란이 이제 후퇴를 하던 도중에 하필 후퇴하는 방향이 남쪽이라서 고려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하필 또 여기서 거란이 좀 싸바싸면서 잘하면 몰랐는데 거란이 고려의 국경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성도 몇 개 점거를 하고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이쪽에 우리 동네 뭐 나라 세우지 뭐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심지어 우리 고려가 그때 무신 정권이란 말이야. 싸움 잘해요 우리 고려. 그러면서 요거 봐라 이 망한 것들이 이게 나대고 있네 하면서 이제 거란과 고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려가 전투를 하면서 거란이 이제 어딘가 도망을 못 가게끔 어떻게 보면 잡아놓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을 뒤쫓아 몽골 세력과 고려가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색적이게도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군대가 고려의 려, 몽골의 몽을 따서 여몽연합군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고려만 해도 거란이 이제 힘이 좀 붙이는 상태였는데 몽골까지 합세하니까 당연히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거란은 패퇴하고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여기서 되게 이색적인 관계가 내가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 원래 이때 몽골은 새로운 국가를 만날 때마다 전쟁을 하면서 적으로서 만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관계인데 고려는 이와 다르게 친구로서 전투를 함께 치른 동지예요. 그죠? 그러면서 친선 관계로서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색적인 거고요. 고려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몽골 역사에서 고려만큼 특이한 나라가 없어요. 만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싸울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색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낼 가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거란과의 갈등 속에서 고려가 몽골을 적이 아닌 친구로서 처음 만났다라는 거고요. 즉, 두 국가는 초창기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지.